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고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시어머니의 부적절한 행동 때문에 연을 끊어버리게 된 어느 한 며느리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저는 대학에서 만난 현재의 저희 남편과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살기까지는 정말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고 온갖 수모를 받으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와 남편에게는 한결같은 꿈이 있었기에 저희는 대학을 졸업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둘 다 변호사가 되기를 원했었고 법조인이 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남편은 저 때문에 꿈을 꾸게 되었던 것이고 그때 당시 남편네 집에서는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냥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대학에 진학했고 그닥 뭘 하고 싶었던 게 없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집도 좀 살고 바로 취업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공부야 어려서부터 학원에 가회에 집에서 많은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대학은 어찌어찌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이런 말들을 모두 솔직하게 했었기 때문에 제가 남편에게 더 호감이 갔었고 결혼까지도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대학 졸업 후 로스쿨에 들어가게 되었고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장학금을 받긴 했지만 그 외에도 들어가는 돈이 많아서 힘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네 집에서 저를 일단 굉장히 좋게 봤기 때문에 저에게 들어가는 돈까지 모두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고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아들 많이 도와주면서 잘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남편보다 제가 성적이 월등히 좋긴 했거든요. 또한 저만큼 변호사에 대한 절실함이 없었던 남편이었기에 그런 부분을 잘 잡아줬으면 하는 시댁 부모님들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집을 말씀드리자면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왔고 본가는 대구입니다. 제 위로 오빠 2명이 있고 모두 대구에 살고 있으며 부모님이 작은 음식점 하시는데 큰오빠는 결혼해 음식점에서 같이 일하고 작은 오빠도 결혼해 일반 회사원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머리가 좋았고 공부 욕심도 많았었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니 가족들 모두가 기뻐했었습니다. 힘들게 저 키워주시고 가르치시느라 부모님에게 언제나 감사했습니다. 저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이 많은 지원을 해주셨지만 로스쿨 가는 건 솔직히 반대하시기는 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원해 줄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고 대학 졸업하면 취업을 하길 원하셨거든요. 또 남편의 집에서 지원해 준다고 말씀드렸을 때도 별로 탐탁치 않아 하셨고요.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몇 년 동안 받을 수 있겠냐고요. 저도 사실 처음부터 좋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남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법과 대학에 가야 하나 고민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우리 결혼할 사이인데 도움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면서 꼭 같이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자면서요. 지금의 시댁에서도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사이인데 고민할 거 없이 지원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학사학위 취득하고 법학 적성시험하고 남편과 같이 법학 대학원에 들어가 열심히 공부하고 드디어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 후 저희는 양가 부모님들과 상견례를 했습니다. 아직 나이는 어리지만 시댁에서는 서둘러 결혼하길 원했었고 사실 저희 부모님들도 제 나이가 어리긴 하지만 대학 들어가서부터 타지 생활을 했었기에 걱정도 많이 하셨던지라 결혼을 승낙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을 서둘러 올리게 되었습니다. 혼수를 하려 했으나 시아버지께서 극구 반대를 하셨습니다. 결혼 비용 또한 시댁 쪽에서 다 하신다고 했지만 저희 부모님이 그건 아닌 것 같다고 하셔서 결혼 비용은 반반하게 되었고 따로 혼수 가구 같은 건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에서 그래도 해야 할 것 같다고 하셨지만 시아버지께서 절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귀한 따님을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저 하나만 집에 들어와도 큰 걸 주시는 거라면서요. 시아버지가 워낙 젠틀하시고 저를 좋게 봐주셨기 때문에 많이 아껴주셨습니다. 또 신혼집은 따로 얻기보다는 시댁 집도 크고 같이 살길 원하셨기 때문에 저도 좋았습니다. 두 분 다 좋으신 분들이고 부모님 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시험은 결혼 때문에 바로 보진 못했고 그 다음에 보게 되었는데
변호사 시험을 봤지만 남편은 합격까지 못하고 저는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 다 합격을 했다면 더 많이 축하받았을 텐데 사실 남편이 합격을 하지 못하게 되니 축하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시아버지가 너무 축하한다면서 차 한 대를 뽑아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했지만 저만 붙어서 왠지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시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남편에게 권유했고 남편은 반대를 했습니다. 사실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였지만 저 또한 남편이 안정적으로 군대 가기 전에 시험을 다시 응시해서 합격한 후에 입대하길 원했지만 남편은 달랐습니다. 저와 함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지만 본인은 여기까지였다면서요. 제가 꿈을 이루었으니 본인은 이제 더는 원하지 않는다면서요. 사실 남편은 포기하려고도 했었지만 그런 남편을 버티게 했던 건 제가 옆에서 많이 조언해주면서 버텼었는데 더는 바랄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남편이 시험을 합격해야 군 법무관으로 입대할 수 있었는데 모든 걸 포기한다는 말에 가족 모두가 충격이었고 힘들었습니다. 구 남편은 군대를 입대하게 되었고 남편과 헤어져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게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입대를 하고 마침 시아버지도 사업차 해외에 나가야 했었고 집에는 저와 시어머니만 남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으로 돌변해버린 시어머니의 행동과 태도에 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혼자만 시험에 통과되면 어쩔 거냐면서 본인 아들 제치고 혼자만 변호사 될 거냐면서 그 꼴은 못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아들은 군대까지 가서 마음이 찢어지는데 기어코 너 잘났다고 변호사 되겠냐면서요. 지금까지 힘들게 공부하고 노력해서 꿈이 코앞인데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노력해서 얻어낸 부분인데 남편은 떨어지고 저만 합격되었다고 저렇게 말하시니 황당했습니다. 그 후에도 시어머니의 막말은 계속되었습니다. 너가 누구 때문에 공부하고 시험까지 치를 수 있었는데 다 너가 그렇게 잘나서 된 줄 아니? 건방 떨지 말고 집에서 살림이나 배워. 남편 제치고 너만 그렇게 잘 되면 되는 거니? 그리고 내가 왜 돈을 보태줬겠어? 그건 우리 아들이랑 너가 나란히 변호사가 되라고 보태준 거지. 우리 아들도 포기한 마당에 너만 잘 되면 되겠니? 난 그 꼴 못 보니까 취업할 생각 하지도 말아라. 어머니, 그게 무슨 소리세요?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노력해서 얻은 건데 그걸 포기하라고요? 그것도 재현 씨가 포기했다고 저까지 포기하라니요. 말도 안 돼요. 저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뭐가 어째? 포기를 못해? 쥐뿔도 없는 걸 도와주고 결혼까지 시켜놨더니 어디 시어머니 말을 거역한다는 거야? 결혼할 때도 몸만 딸랑 들어오더니 너 진짜 철면피구나. 어디 네가 변호사가 될 수 있는지 두고 보자. 지금까지 지원해 주셨던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저 면접도 볼 거고요. 꼭 변호사 될 거예요. 그렇게 시어머니와의 분란은 계속해서 이어져 갔고 남편이 없는 빈자리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시아버지까지 안 계셔서 더 힘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친구들 만나서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오면 아주 난리가 났었고요. 남편 없다고 밖으로만 돌고 싸돌아다닌다면서 욕이란 욕을 다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와 한 집에 있으면 숨이 막혀버릴 것 같은데 제가 집에 어떻게 같이 있었겠어요. 부모님 걱정되실까봐 시어머니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힘들게 군 생활하고 있는데 더 힘들 것 같아 말하지 않았었고요. 저는 사실 시어머니 말 들을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밤 11시 정도쯤에 집에 들어갔는데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역시 잔소리하려고 그러시나 싶었는데 제 앞에 사진 몇 장을 던지시더라고요. 너 이러고 다니는 거야? 어디 결혼한 여자가 남자들하고 술을 먹고 다녀? 지금도 이러고 다니는데 변호사 생활하면 얼마나 밖으로 돌겠어? 또 내 아들을 얼마나 무시할 거야?
저는 너무 놀라 사진을 봤더니 친구들하고 저녁 식사하며 술 먹고 있는 사진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짜 이제는 하다하다 며느리 뒷조사까지 하고 다니다니요. 저는 너무 기가 차서 지금 제 뒷조사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어머니, 이거 불법인 거 모르세요?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이러시냐고요? 몰라서 물어? 너가 잘못한 건 너 혼자 변호사 됐다고 꼴값 떠는 거야. 여자가 그 정도 공부했으면 됐지. 뭘 더 얻으려는 거야? 어른이 말하면 고분고분하게 알았다고 해야지. 누가 너 보고 나가서 돈 벌어 오라고 했어? 너 내 말 안 들었다가는 큰 코 다칠 줄 알아? 알았어? 방으로 들어온 저는 눈물이 쏟아졌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만약 남편이 나오기 전까지 제가 버틸 수 없다면 남편과 헤어져야 하는 건지 고민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남편을 많이 사랑했고 남편 또한 한결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생활이 지속되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고 결국 저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말을 하지 않고 저는 취업 준비를 시작했고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면접을 보게 되던 날 저에게는 엄청난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날 차까지 끌고 나가면 시어머니가 혹시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었는데 큰 길가로 걸어가던 중 차에 치게 되는 큰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고 저는 심각한 중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골반이 다 으스러지게 되었고 다리 골절과 안아 골절까지 오게 되어 몇 번의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그 사이 시아버지도 한국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친정 부모님들도 올라오셨고 정말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온 저의 귀에 속삭이던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서야 짐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 변호사 못한다고 했지? 진작 말을 듣지. 왜 안 들어서 이 험한 꼴을 당하니?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사고 또한 시어머니가 꾸민 일이 아닌가 싶었고 그때부터 저는 시어머니가 사람으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병원에 반년을 넘게 입원을 했었고 그 이후에도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시간이 흘러갔고 휴가를 나온 남편 얼굴을 보니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에게는 아무 말 하지 못했고 일부러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제대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시아버지가 한국으로 들어오니 시어머니의 태도는 180도 돌변했고 그 전에 언제 그랬냐는 듯 저와 둘이 있을 때와는 다른 사람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 시어머니가 꼴도 보기 싫었고 같이 한 집에 지내기가 힘들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친정인 대구에 내려가 치료를 받으며 지내게 되었고 그러는 동안 남편은 제대를 하게 되었고 저도 몸이 많이 회복이 된 상태였습니다. 틈틈이 저는 남편이 군대에 있을 동안 분가하자는 말을 했었는데 남편도 그러자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저와 둘이 신혼집을 얻어 살고 싶다면서요. 그렇게 남편 제대하는 동안 저는 계속 친정에 있게 되었고 다시 시댁으로 가 시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가를 원한다고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아주 난리를 떨더라고요. 이제야 하나밖에 없는 아들 보게 됐는데 뭐하러 분가를 하냐면서요. 그러면서 저보고도 집에서 쉬면서 집안 살림이나 배우라고 하시더라고요. 기가 찼습니다. 사고가 났지만 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뭔데 참견을 하는지 화가 났습니다. 저는 이제 모두가 모인 자리였기에 드디어 제가 말하지 않았던 사실을 시아버지와 남편에게 말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같이 모인 자리니까 이제 말씀 드려야겠네요. 아버님 해외 나가시고 재현 씨 군대 간 사이에 저 솔직히 재현 씨랑 이혼해야 되는지 고민 많이 했어요. 어머니 행동 때문에 저 버티기 힘들었어요. 사람 시켜서 제 뒷조사에 미행까지 붙이시고 솔직히 저 차 사고도 어머님 의심하고 있거든요. 자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농담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그런데 시아버지 표정을 보니 굉장히 침착해 하시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억울하다는 듯 눈물을 보이시며 어머, 너 왜 그러니?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너 없는 소리 그렇게 지어내는 애니? 우리가 지금까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없는 소리라고요? 그럼 이거 듣고도 그렇게 말씀하실지 어디 한번 볼까요? 저는 시어머니와 둘이 사는 동안 시어머니와에 대한 내용을 모조리 녹음하기 시작했었고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그걸 틀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 남편 또한 많이 놀래 하더라고요. 가만히 듣고 있던 시아버지는 사람 시켜 뒷조사하는 거 아직도 그 짓을 하는 거야? 그것도 며느리한테? 나도 이제 당신 같은 사람이랑 못 살겠으니까 당장 이혼이야! 그날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울고불고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고 시아버지는 분가를 허락하셨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진짜 이혼을 하시게 되었고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시아버지가 바람피는 줄 알고 뒷조사하다가 시아버지한테 걸려서 난리 난 적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며느리인 저에게까지 그런 행동을 하니 시아버지가 더는 참을 수가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제 차 사고에 관해서는 시어머니의 짓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시아버지께서도 저에게 너무 미안해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저도 조사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따로 나와 분가를 하게 되었고 저는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아직 직장이 없습니다. 한동안 쉬면서 요리 배우고 있는데 요리가 체질인지 음식이 날이 갈수록 맛이 좋아지더라고요. 여자가 나가서 일하고 남편이 집안일하면 뭐 어떤가요? 그리고 전 남편이 집에서 살림한다고 해도 다 좋습니다. 언제나 남편의 의견을 존중해 주니까요. 남편 또한 저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멋진 사람입니다. 시어머니는 이혼당하고 쫓겨나가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직까지는 시어머니 용서가 안 된다고 하네요. 제가 사연을 보내긴 했지만 주절주절 말이 너무 길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시어머니와의 분란은 이 외에도 너무 많지만 중요한 몇 가지 사건만 말한 겁니다. 저 밖에 못 나가게 하려고 신발을 싹 다 물에 넣어둔 적도 있었고 제가 쓰던 화장품을 쓰레기통에 다 가져다 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을 버틸 수 있게 한 건 바로 남편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남편도 나이가 들고 아이를 낳으면 언젠가는 시어머니 용서하긴 하겠지만 저는 두 번 다시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이를 낳아도 보여주고 싶지도 않고요. 사실 아직도 마음은 교통사고를 꾸민 일은 모두 시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꼴도 보기 싫습니다. 이혼 당하고 쫓겨나 쌤통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용서하기는 힘드네요.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사연에 나온 이름은 모두 가명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